조갑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헬싱키 트럼프 푸틴 정상회담 그 직후의 기자회견, 그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의 잇따른 말실수, 거기에 대한 미국 언론의 격렬한 반응, 그리고 정치권의 비판, 그리고 수사정보기관의 반발, 이런 게 어우러져 가지고 요사이 아주 좀 의시시한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향해서 당신은 푸틴에게 무슨 약점이 잡혔느냐, 푸틴에게 약점 잡혀 가지고 미국에 반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공공연하게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이 러시아의 KGB 수장 출신 푸틴에게 약점이 잡혀가지고 미국에 반역한다, 즉 미국적 가치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정보기관을 적으로 돌리고 우방국, 특히 나토의 단합을 해치고 푸틴이 싫어하는 것을 트럼프도 싫어하고 푸틴이 좋아하는 것은 트럼프도 좋아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거, 이거 이제 확실하게 한번 가려보자 하는 이런 자세입니다. 아무리 그렇지만은 자기 나라 대통령 보고 당신 적의 수계에게 약점이 잡혀가지고 반역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길거리에 선동가가 아니고 정보기관, 언론, 그것도 아주 점잖은 언론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심각한 사태가 예견됩니다.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에서, 하원, 상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탄핵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벌써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탄핵 정도가 아니라 이게 반역죄로 정식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최악의 경우에는 감옥에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등장한 사안이 너무나 큽니다. 끔찍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느냐, 그 연원을 따져보면은 결정적인 것은 6월 12일 날 김정은을 만난 것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을 만나서 트럼프가 완전히 김정은 페이스로 넘어가고 김정은이 마치 불러주는 대로 받아쓴 것 같은 합의문이 나오는 데다가 김정은이가 선전하던 그 문구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에 대해서 도발적인 것이니까 중단시킨다, 이런 정말 경천동지할 이야기를 한국, 일본과 상의도 없이 해놓고 지금까지 계속 김정은한테 끌려간다, 김정은이가 깡패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래도 김정은이가 내한테 편지를 보냈으니까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정보기관이 언론사에 정보를 보내가지고 북한은 오히려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능력을 증강하고 핵 능력을 은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일제히 나눠줘가지고 보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정은 회담 직후부터 이 안보기관의 반란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김정은을 대하는 태도의 연장선상에서 푸틴을 대하게 되었다. 그동안에 이렇게 의심을 받게 된 트럼프의 행동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이 의심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우선 러시아가 2014년에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가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영토인 크리미아 반도를 빼앗아 간 것을 옹호합니다. 거기
러시아 사람들은 많이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 영토를 그냥 뺏어가 버린 강탈행위예요. 거기에 대해서 서방 세계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푸틴에게 러시아에게 제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이야기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저 아드리아 해에 붙어 있는 몬테네그로라는 한 인구 60만의 작은 나라, 이게 나토 동맹국입니다. 이 나라를 딱 집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은 매우 투쟁적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 때문에 나토가 그 나라를 지킨다고 해가지고 3차 세계대전에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푸틴과 러시아가 바라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푸틴과 러시아 그리고 세르비아는 몬테네그로가 나토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살 시도도 하고 쿠데타 계획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먹혀들지 않았죠. 몬테네그로 사람들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도 어떻게 트럼프가 푸틴 구미에 딱 맞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발틱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여기에도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발틱 3국도 러시아로 넘어가는 게 뭐 나쁘냐 하는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틱 3국은 역사가 다릅니다. 러시아가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닌데 스탈린이 먹어버렸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 말에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고르바초프 시절입니다. 그래서 발틱 3국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립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련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만큼 푸틴은 꽁하고 있겠죠. 이것도 푸틴이 바라는 바의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지향하는 자유, 평등, 개인의 행복과는 전혀 관계없는 독재자의 논리를 따라가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결정판은 어제 푸틴과의 회담이었습니다. 푸틴과 2시간 반을 단둘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통역자밖에 없었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지금까지도 트럼프가 부하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도 깜깜하고 더구나 백악관의 안보보좌관실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푸틴은 트럼프와 그때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다 해가지고 계속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한 미국 정보기관 사람들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트럼프를 도청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거기서 일어난 대화가 무엇인지 알려면은 푸틴이 전화하는 것을 도청해가지고 아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방국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 뭡니까? 구멍가게 주인도 이렇게는 안 하죠. 그럼 왜 그렇게 비밀로 하느냐? 거기에 그야말로 비밀이 있다는 거죠. 즉 푸틴이 직접 지휘한 공작에 트럼프가 걸렸다는 거죠. 트럼프가 2013년에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오바마가 묵었던 호텔의 그 방을 쓰면서 그 침대 위에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했고 그것이 증거로 잡혀가지고 약점이 잡힌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본다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영국 정보기관의 소련 담당 과장이 물러난 다음에 독자적으로 조사를 한 보고서가 스틸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푸틴은 한 5년 동안 공을 들여서 트럼프를 포섭하는 공작을 펼쳤다.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을 밀어주기 위해서 힐러리를 깎아내리는 해킹을 광범위하게 해서 공개하고 해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2016년 선거는 미국의 적대국인 러시아가 개입을 해가지고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한 불법 공작을 했다 해가지고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벌써 한 20명 넘는 러시아 정보기관 요원들을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 그러면은 푸틴이 왜 트럼프에 공작을 했느냐 하면은 트럼프를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분열적이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선 미국의 국론이 분열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지금 자유세계가 동맹을 맺고 있는데 나토, EU, 한미일 동맹 다 이거 자유의 동맹입니다. 이 동맹을 균열시킬 수가 있다. 트럼프가 미국 국내 여론도 분열시키고 동맹도 분열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단결해가지고 러시아에 가하고 있는 경제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압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계산했다는 것이 스틸 파일의 요약인데 놀랍게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트럼프로 해서 미국 국론은 완전히 증오심을 가진 대결 구도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EU와 나토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분열시키는데 트럼프가 앞장서고 있다. 여기에 푸틴이 약점을 잡고 있으니까 트럼프는 푸틴에 대해서는 꼭 해야 할 말도 안 한다. 가장 비근한 예가 지난주에 무슨 사건 4주년이 있었느냐 하면은 2014년 7월에 네덜란드에서 이륙한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나서 말레이시아로 가던 중에 격추당했습니다. 그래서 298명이 죽었어요. 대부분이 네덜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격추시킨 미사일은 소련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와서 반군에게 넘겨준 그 미사일로 쏜 것이다. 사실은 소련군이 러시아군이죠. 러시아군이 격추시킨 거하고 마찬가지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4주년을 맞아가지고 미국 국무부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려고 했더니 이런 분위기 때문에 푸틴에게 눈치를 보는 분위기 때문에 미국 국무부에서 아마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지시를 했겠죠. 그래서 발표하지 못하겠답니다. 한국에서 그런 비슷한 상황이 뭐 요사이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것을 뭐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정보기관에서 북한이 절대 핵 개발하지 않는다. 핵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증강시키고 있다. 이런 보고를 올려도 트럼프는 묵살하고 있답니다. 심지어 폼페이오까지도 사석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이거 성공할 수 없다. 어차피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실패하려면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사석에서. 그것은 트럼프 때문에 아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 따라가고 있느냐는 건데, 그런데 지금 또 한쪽에서는 트럼프를 향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뮬러 특검이 2016년에 있었던 러시아 정보기관의 대선 공작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FBI는 별도로 플레이보이 전 모델이 트럼프와 관계를 1년 동안 했는데 이것을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가 15만 달러를 줬다 하는 혐의를 가지고 또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말하자면 15만 달러 주고 하는 일을 했던 변호사가 측근 변호사죠. 트럼프 측근 변호사. 그 변호사가 트럼프와 전화하는 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이 녹음을 또 FBI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FBI 그리고 뮬러 특검 그리고 CIA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정보를 언론기관에 적극적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의 친러시아, 친김정은 접근이 국익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니까 거기에 반대되는 자료를 전방위적으로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 정보기관의 총수는 Director of
내셔널 인텔리전스라고 그래가지고 국가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댄 코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공개적으로 트럼프가 그런 방식으로 푸틴과 2시간 반 이야기한 것은 이것은 부적절하다 하는 이야기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좀 참 드물어요. 정면으로 그냥 트럼프를 공격하는데, 트럼프는 푸틴과 만날 때 이렇게 만나도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정보기관과 일체 상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구나 미국의 안보 정보 수사기관 사람들을 화나게 한 것은 또 이번 가을에 푸틴을 워싱턴으로 초청하라는 지시를 했어요. 지금 푸틴은 일종의 피의자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해가지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불공정 선거로 만들어 놓은 그런 민주주의 파괴 용의자예요. 그 용의자를 수사가 진행 중인데 헬싱키에서 만난 것도 모자라가지고 다시 워싱턴으로 불러서 또 만난다? 이거야말로 푸틴에게 약점 잡힌 트럼프가 미국에 반영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논조의 이야기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수사하는 게 다 나중에 한번 결산이 될 겁니다. 아마 연말쯤 되면 이게 결산이 될 거예요. 그때쯤 되면은 트럼프를 조사하느냐 수사하느냐 문제가 이제 급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 트럼프가 왜 이렇게 미국 국내에서 사면초가가 되었느냐 하면은, 트럼프가 김정은 푸틴에게 하듯이 독재자한테 약점을 잡혀가지고 독재자를 비호하면서 미국적 가치를 무시하고 세계 지도국가로서의 권위를 내팽개쳐버리고 아군을 공격하고 적에게 굴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이다, 이건 반역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몰락해 가는 과정에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핵 폐기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핵 폐기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하면은 결코 미국에 유리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서 정치 기반이 강해야 돼요. 여론과 의회, 언론의 뒷받침을 받아야 북한을 세게 압박할 수 있는데 이게 어렵게 됐습니다. 김정은은 이미 시간을 벌었어요. 푸틴은 김정은을 앞세워가지고 트럼프를 만나게 하면서 자기는 뒤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도 트럼프의 이 변칙적 행동, 변태적 행동으로 해서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지금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당신 거짓말쟁이 아니요? 라고 기자가 질문하는 거 하면은 대통령을 향해서 푸틴에게 무슨 약점 잡혔습니까? 그런 약점이 잡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미국에 반대하는 정책을 펼 수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쏟아져 나오니까 앞으로 참 기상천외의 또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미국에서 조성이 되고, 이게 한반도에 고스란히 증가되어 가지고 평지풍파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관계된 아주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이런 방송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